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이 어떻게 경쟁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삼국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주도권이 바뀌면서 삼국이 발전해 나간 이야기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처음 전성기를 받은 나라는 백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이라는 곳을 수도로 나라가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 근초고왕 때 완전한 그 전성기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근초고왕 때는요, 먼저 활발한 대외 팽창으로 원래 이 백제가 마한의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마한의 전 지역을 다 백제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얘기할 때 이미 했는데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제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저 멀리 바다 건너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바다 건너 일본이죠. 그리고 가야까지 교류를 하면서 백제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근초고왕 때 백제의 전성기가 찾아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그 유물, 그것을 알려주는 유물이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에는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 글씨를 통해 우리는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이것을 하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백제와 외가 친했다는 거,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백제는 이제 침류왕 때 불교를 중국에서 받아들이면서 사상을 하나로 통합해 나갔죠. 그렇다면 이러한 백제의 전성기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고구려로 왔습니다. 고구려는요, 바로 불교 태학 율령 어느 왕 때죠? 그렇죠. 바로 소수림 왕 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받아들이면서 뭔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의 전성기를 꼽히게 됩니다. 자, 먼저 광개토대왕 볼까요? 일단 광개토대왕은 계속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방금 전에 그 고구려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에게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수. 그래서 계속해서 백제를 공격하면서 한강 북쪽까지 이제 영토를 점점 확장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바로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있을 당시 신라는 뇌물마리간이 있었는데요. 이 뇌물마리간이 그 외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외가 공격을 해오니까 신라가 막아야 되는데 신라 스스로 이걸 막을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고, 왜군을 물리치면서 이 왜군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가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야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한 거죠. 바로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의 한 무덤에서 발견됐는데요. 호우총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릇에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바로 이 글씨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주,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을까? 바로 두 나라의 밀접했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를 도와준과 동시에 광개토대왕 하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토를 넓게 연 왕이죠.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부족들을 차지하면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아주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죠.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북쪽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을 이어받아 그의 아들 장수왕은요, 드디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장수왕은 수도부터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평양. 원래는 국내성이었는데 평양으로 옮겨서 뭔가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바로 이 정책, 남진 정책이라고 하죠.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 그러니까 이런 고구려에 갑자기 남쪽으로 밀려오는 이런 기세에 백제와 신라 어떻게 할까요?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그래서 나제 동맹을 결성하게 되면서 그 고구려의 어떤 위세를 꺾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장수왕은 결국 해냅니다. 백제를 공격해서요. 백제의 수도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한성을 무너뜨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바로 고구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 한강을 모두 다 차지한 거죠. 결국 한반도의 주도권은 장수왕 때 고구려에게 넘어왔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장수왕이 세운 비석들이 있어요. 먼저 북쪽의 광개토 대왕릉비는 당연히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충주 고구려비는요. 충주가 이렇게 해서 한강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여기까지 진출했다. 즉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 그래서 고구려의 비석은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주도권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한강을 뺏은 거지만 백제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던 백제가요. 결국 한강을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남진 정책으로 위기를 맞자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이거 아까 했죠. 나제 동맹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강 유역을 뺏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강을 뺏겼어요. 그럼 한 성을 더 이상 수도로 할 수가 없겠죠. 한강 유역에. 그러니 수도를 옮겨야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바로 여기 보시면 한성에서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웅진은 옛날 이름이고요. 지금은 충청남도 공주죠. 그래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거 사실 쫓겨난 거죠. 그러면서 백제는 이제 국력이 약화되게 되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백제는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죠. 바로 그 왕이 무령왕인데요. 그래서 고구려의 침입을 막고 계속된 침입을 막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거 바로 중국과 중국의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였는데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다시 뭔가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죠. 그 왕이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령왕 때 백제의 수도가 공주잖아요. 웅진. 그래서 공주에 가면 무령왕릉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물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지키게 했던 무령왕릉. 결국 백제는 무령왕이 그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발판을 만든 위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왕 때예요. 그래서 성왕은요. 일단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지난번 수도는 쫓겨나듯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넓고 좀 좋은 곳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옛 이름 사비, 지금 이름은 부여. 바로 이곳으로 수도를 한 번 더 옮기게 되고요. 나라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백제에서 뭐로? 남부여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중국과 그리고 외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어디를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강 유역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이때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제 동맹 맺었었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왕 누구냐?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다시 고구려로부터 뺏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훈훈하게 한강의 위쪽은 진흥왕, 신라가, 하류는 백제 성왕이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훈훈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바로 진흥왕이요. 성왕이 차지한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려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성왕의 땅까지 뺏어갑니다. 배신을 한 거죠. 나제 동맹은 결국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흥왕 가만둘 수 없겠다 생각한 성왕은요. 신라의 관산성이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진흥왕을 응징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투를 관산성 전투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지만 결국 성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패배하면서 한강 유역은 완전히 신라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강이 신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